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 원으로 기재되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은 규범적 해석 방법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경우의 화재에 임차인이 손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모든 경우라 함은 불가항력도 포함한다. 갑은을 소유해가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그 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나 토지로 잘못 기재한 경우 매매 계약은 가 토지에 관해 성립한다. 갑은을 소유해가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그 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나 토지로 잘못 기재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진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적용된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매매 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한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이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지만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통정허위의 매매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후 을이 이 사정을 모르는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이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통정허위의 매매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후 을이 이 사정을 모르는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통정허위의 매매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후 을이 이 사정을 모르는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의 병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병이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이때에 선의의 병은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증여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매로 가장하여 갑이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를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위의 경우에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지만 갑과 을 간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가장행위가 무효라도 은닉행위는 유효이다. 증여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매로 가장하여 갑이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를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때에 병이 갑과 을 간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통정 허위 표시는 표의자의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에 관하여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 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